이 더블 스택은 나이키가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어. 97년부터 폼파지트 1 이런 데서도 사용을 많이 했고 조던 브랜드 신발에서도 사용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더블 스택을 많이 한 모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줌프릭 1 이게 조던 18이야. 그렇지. 그래서 더블 스택 두 개가 스택 이렇게 쌓아져 있는 거야. 그래서 줌프릭 같은 경우에는 요 직사각형 에어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흥미로운 게 KD13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 KD13은 전장 줌 에어가 깔려 있거든. 근데 앞쪽에 에어가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에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로딩 방식은 얘 기준으로 볼 때는 상부 로딩이다. 전체로 봤을 때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얘 일단은 더블 스택이거든. 더블 스택인데 KD13 같은 경우에는 또 잠겨져 있나 안 잠겨져 있나 이 부분 안 잠겨 있잖아. 이 부분만 보면 이것도 어찌 보면 또 언락 구조지.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그래서 나이키가 이걸 전부 다 설명하지는 않아. 그래서 보통 보면 에어가 두 장 들어가 있으면 그냥 더블 스택이라고 설명을 해버리거든. 근데 요거는 풋배드 바로 위에 있으니까 상부 로딩 방식. 너가 잘 신었던 자이언 1 같은 경우도 똑같아. 밑에 신발이 이렇게 미드솔이 이렇게 있으면 요 밑에 작은 줌 에어가 들어가 있고 위에 에어 닷 스트로베리 들어가 있거든. 근데 요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이언 1은 요 밑이 막혀 있어.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더블 스택이지만 상부 로딩인 거지. 그렇지. 정확하게. 더블 스택이고 위에 것도 상부 로딩인데 두 개를 겹쳤지만 볼 때는 상부 로딩인 거야. 위에 올라와요. 그래서 더블 스택 같은 경우는 그 와이나4의 전족부 에어가 언락엔데다가 더블 스택이거든. 또 있어 예외가. 자, KD12도 미드솔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상부 로딩, 그러니까 줌 스트로베리 위에 있거든. 육각형 헥사 줌 에어가 여기는 이렇게 바닥에 있네. 이렇게 있어. 이거는 뭘까? 사실은 구분 짓기는 어렵지. 더블 스택인데 더블 스택은 아니야. 왜? 둘이 이렇게 쌓아놓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경계가 있잖아. 폼이 있잖아. 미드솔이.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메인 쿠션 소재는 상부 로딩인데 밑에 후족부에 조금 충격을 덜 주기 위해 가지고 에어를 삽입을 했는데 더블 스택이 아닌 중간에 폼이 있고 이렇게 따로 만들어낸 거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냥 콤비네이션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이키가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한 거야. 적용이랑 시도를 많이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이런 방식들은 다른 신발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 푸마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트로 폼 있지. 그리고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부스트. 그리고 최근에 부스트랑 뭐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이라고 하잖아. 그런 폼들을 갖다가 서로 위에다 올려놓고 또 밑에다 반대로 배열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래 그런 경우도 보면 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지. 단점은 있나요? 더블 스택의 단점은 뭐 만약에 개방되어 있는 상태라 그러면 위험할 수 있지. 그렇지. 똑같이 아래 바로 있으니까 뾰족한 물건이나 너무 외압을 충격을 많이 받게 되면 일단은 터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장이 깔려져 있으니까 한쪽이 터져버리면 반대쪽이랑 밸런스가 안 맞아져. 그래서 발이 한쪽 팔이 약간 눌리는 듯한 느낌. 그래서 치명적이야. 그게 단점이지. 내가 나중에 마지막에 정리할 거지만 일반적으로 에어를 터지잖아. 근데 정말 신발을 신어야 되겠다 싶으면 나는 반대쪽도 터뜨려.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아지. 드롭 인. 이게 너무나 유명하지. 그냥 신발은 그냥 형태만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거푸집 안에 껍데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대표적인 신발 코비. 그리고 너는 아마 모를 거야. 옛날에 이제 몰프 스킨이라고 했는데 그 나이키에서 썼던 GP3 그리고 P-Pen 5 그리고 줌키드 1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형태는 다른데 요 신발 거푸집이 있고 신발 이렇게 이 전체를 넣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자꾸를 채워서 넣는 거였는데 드롭인 미드솔이라고 하면 그냥 미드솔 자체가 탈거라 그러지. 그러니까 교환이 가는 거야.
나이키가 이 드랍인 미드솔을 한참 밀어가지고 제품을 제작할 때는 뭐였냐면 이 옵션이었어요. 요때 뭐 코비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코비가 그때 그 당시에 어떤 단어를 갖고 오느냐면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 이 드랍인 미드솔을 가지고 올 때 야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플레이 성향이랑 이 세팅 방식에 따라서 바리에이션을 두는 거지. 요런 플레이 성향에는 요렇게, 요런 플레이 성향에는 요런 방식으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궁극적인 드랍인 미드솔의 주요 특징은 바리에이션, 그리고 호환 가능하다. 그래서 그 기능이 없다라면 사실은 드랍인 미드솔의 기능은 사실은 순기능은 상실한 거예요. 나이키가 이게 실패한 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따로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되거나 우리나라에 없었던 ID 서비스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지 가능했던 이야기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뭐 샀었을 때 그냥 미드솔 한 개만 해. 근데 7, 8, 9 같은 경우에는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았었어. 물론 뭐 프리미엄 같이 이런 고가의 분류로 되어 있었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리에이션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이키가 처음에 자기네들이 PR하는 것만큼 많은 바리에이션을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드랍인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넣을 수 있더라고. 그리고 순기능이랑 장점은 호환 가능하고 교체가 가능하고, 단점은 지난번에 코비 9 했을 때 이야기했잖아. 이격, 유격, 그리고 수분에 약하다는 거. 그리고 발볼이 넓고 움직임이 작고 다이나믹한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그냥 다 벌어져 버리니까 나중에 조금 헐거워지는 느낌. 그리고 미드솔 자체가 쿠션을 담당하니까 뭐 안에다가 에어도 넣고 하겠지만 이게 이제 뭐 바름 아웃이라고 하지. 압착 현상이 오게 되면 다른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바리에이션이 없었으니까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지. 근데 코비 말고 이 드라이브 미드솔을 한 다른 거 좀 있었어요? 많았지. 지금 앞으로 나올 자이언 같은 경우, 자이언 3, 네가 지금 한참 기대하고 있는 자이언 3도 드랍인 미드솔 방식이지. 그리고 요거 이제 내가 마지막에 설명하는 이 6번째 폼 성형, 사실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 이제 이 폼 성형인데 요거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 왜냐하면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상브로딩 방식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폼 충전 방식이랑 좀 비슷한 건데 이거는 접근을 조금 달리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코비2 같은 경우가 이 폼 성형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비슷한 게 플라이트 파지트류, 아까 전에 폼 파지트라고 하는 그 PU 폴리우레탄 소재를 사용하는 신발들에서 요 폼 성형이 그 미드솔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 형태가 어떠냐면 사실은 드랍인 방식이야. 미드솔 자체가 가지고 있는데, 미드솔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이게 인솔 형태의 이런 라이너 형태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안에 뭐 쿠션 소재가 있으면 쿠션 소재가 들어갈 수도 있어. 전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분할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PU폼이라고, 전체적인 PU폼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넣는 방식으로 드랍인 방식인데, 뭐 파일론이라든지 이런 EVA 계열이 아닌 그냥 PU폼으로 성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충전 뭐 에어 소재나 쿠션 소재를 넣고 성형을 해버린 거야. 그런 형태가 폼 성형 방식이야. 요거는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 착화감이 좋아. 폼 방식이니까 신으면 진짜 막 푹신푹신하고 뭐 물침대 같은 느낌이 나거든. 쿠션 소재가 있든 없든 간에. 근데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것도 수분에 약해. 물이 들어가면 물을 많이 먹어. 어떤 신발 좀 오래 신으면 물을 많이 먹거든. 그러면 또 미끌미끌거리고 그리고 무거워. 그래서 이런 신발 같은 경우에는 또 대표적인 얘기가 하나 있네. 르브론 4. 요번에 레트로 된다고 하던데, 이 르브론 4도 어퍼는 폼파지트 어퍼인데 안에 들어가는 방식은 이렇게 폼 성형으로 인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 코비2가 그래. 사람들이 코비2가 쿠션 소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몰라. 코비2도 이제 그 당시에 프리라고 하지. 프리라는 테크놀로지를 써서 아웃솔이 있는 그 부집이 있고, 거기 이제 이너 부티가 이 얘처럼 폼 성형으로 돼서 에어를 2장을 깔아놓고 이너 부티 모양으로 딱 만들어져 있어서 결합이 된 상태야. 요게 내가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쿠션 방식. 여기서 막 서로 이런 방식 합쳐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방식. 그렇지. 그래서 아까 KD12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온 거
수도 있고, 그리고 앞전에 리뷰했던 조단 38 형태는 쿠실론 3.0 기준으로 보면 언락이지. 거푸집인 케이스가 있고 밑에 쿠실론 3.0이 깔려져 있고 에어를 이렇게 위에 얹는 거니까 중간에 아무 구성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거든. 그리고 루카2도 마찬가지잖아. 파일론 폼에 포뮬러 폼 들어가 있고 옆에 쿠실론 3.0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나는 이제 복합 캐리어라고 이야기를 해. 내가 이제 리뷰를 쓸 때나 내가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는 복합 캐리어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뭐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그냥 캐리어라고 생각하는데 이래 안에 채워서 운반하는 형태. 그래서 요 쿠션 세팅 방식은 크게 6개라는 거. 그리고 이 6개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요거 2개. 그리고 언락은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 더블 스택도 요새는 좀 덜 사용하는 것 같고. 그럼 쉔크랑 플레이트도 또 설명할 수 있지. 자, 보면. 자, 쉔크랑 플레이트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쉔크는 작은 걸, 보통 일반적으로 작은 걸 쉔크라 그래. 플레이트는 비교적 긴 거. 근데 요새는 구분하지 않고 불러. 쉔크 플레이트라고 이렇게 부르거든. 자, 상부 로딩 방식은, 요게 상부 로딩 방식이야. 요렇게 들어가는 거지. 싱크를 어디 넣느냐도 저 방식대로. 그렇지. 바뀌지. 자, 그러면 요렇게 들어가잖아. 엄연히 따지고 보면 요렇게 또 보면 요거는 뭘까? 요거 지금 바닥에 요 지금 뭔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지, 요거거든. 근데 이거 플레이트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 흉내만 낸 건데, 만약에 여기에 요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 하부 로딩인 거겠지.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카본 플레이트였다면 이렇게 하면 더블인 거겠지. 그러니까 서로 보충해 주는 거겠지. 조단 37이 그래. 조단 37이 밑에 카본이 있고 여기 열어보면 여기 2개가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 바가 2개가 안에 들어가 있어. 그거는 네 말마다 내가 정의하기에는 복합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위에 있는 경우는 삽입형 상부 로딩. 그리고 여기 없이 요 만약에 여기에 플레이트라고 친다면 이렇게 있으면 하부 로딩 방식인 거야. 상부 로딩의 장점은 뭐냐면 상부 로딩은 어디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냐? 만드냐? 일단 중저가 모델. 중저가 모델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해.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뭐 내 식견인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폼, 쿠실론 폼 같이 굉장히 무른 경도를 사용하는 신발들은 대개 다 위에다 얹어. 바깥에다 안 얹어. 왜 바깥에다 안 얹냐면 바깥에다 얹으면 여기에 가해진 압력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다 벌어지겠지.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덮는 거랑 밖에서 뭔가 이렇게 채워 넣어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무르면 파손이 잘 되지 않겠어. 그래서 코비 5, 6 프로트로 같은 경우가 그래. 쿠실론을 써서 이쪽이 자주 찢어지잖아. 그게 그런 거야. 폼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상부 로딩 방식은 중저가 모델에서 자주 나오고, 그리고 경도가 무른 경우, 그리고 줌 에어가 바닥에 있을 때, 그럴 때 위에다 좀 얹는 경향이 많아. 반대로 하부 로딩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고가의 신발들, 약간 트림이 높은 신발들, 조단 11, 그리고 조단유는 거의 다 보면 이 카본, 이건 카본 아니야. 카본을 이렇게 넣거든. 그걸 넣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바닥 쪽에 있으면 파손이 잘 될 수 있겠지. 그만큼 이 외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대신에 발 안쪽에 있는 것보다는 발에 이질감이 별로 없어지잖아. 그리고 긴 플레이트를 나이키가 고집하고 넣는다는 건 첫 번째는 추진력, 그리고 여기에 또 줌에어가 들어가 있는데 카본을 많이 넣어. 과거에 나왔던 신발들, 전장 줌에어가 들어가 있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카본을 길게 이렇게 넣는 이유가 그거지. 내가 이야기했잖아. 가로 세로의 움직임이 굉장히 약하다고, 줌에어가. 그래서 탄탄한 뭔가 지지대가 있어야지 이 에어가 조금 보호가 되고 추진력도 받을 수 있고 사출 효과가 나올 수 있어서 하부 로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단점은 이런데 가장자리 부분이 잘 뜯어지고 파손이 좀 잘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선호한다고 했던 이 중간에 넣는 인서트 삽입 방식은, 그런 노란 라인 있잖아. 이렇게 중간에, 그리고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위쪽도 아니고 아래쪽도 아닌 이질감이 없지. 이렇게 틀어도 신발이 굉장히 구성이 좀 괜찮아.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의 그 삽입물을 좋아해. 그래서 코스믹 유니티 2, 그리고 KD 14, PG5가 중간에
플라스틱 싱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걸 기억을 하거든. 그래서 요 세팅이 나는 그나마 착화감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 단점은 이런 이제 요게 좋은 예인데 전장 주메어나 이렇게 주메어가 있잖아. 요런 경계면 있지. 요 면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뭐 마찰로 인해 가지고 파손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조금. 근데 요거는 단점도 단점이지만 장점이 더 많아. 왜? 이렇게 파버리니까 무게가 줄어들잖아. 무게가 또 줄어들고 또 나름대로 버티거든. 그러면서 또 취할 수 있는 게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사이드 바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고 여기도 또 넣잖아. 그래서 쉔크도 똑같이 상부 로딩, 하부 로딩 그리고 중간에 넣어서 넣는 삽입형 이런 형태로 구분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어떤 위치에 넣고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무수히 많은 바리에이션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종합을 해보면 나이키 영어 홈페이지나 그 나이키 공홈에서 보면 뭐 탑 로드, 바름 로드, 더블 스택이라 그러면 두 장이 겹쳐져 있다. 뭐 언락이라고 하면 이 상 위에 있는 쪽이랑 아래쪽에 있는 거랑 열려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들은 드랍인 그리고 폼 성형. 그래서 이게 앞서 말했던 EP, PF, XDR 그리고 쿠션 세팅의 방식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시청자분들 그리고 신발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쿠션 소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 소재들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그걸 조금 정리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